안녕하십니까. 저는 20학번 문채연입니다. 지금부터 양자역학 12주차 과제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4.24번 문제입니다. A번은 식 4.130으로부터 4.131번을 유도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이때 이 부분이 4.130번 식이고 이거를 통해서 4.131번씩인 이거를 유도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L 플러스 마이너스의 값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걸 L 플러스 L 마이너스를 구하기 위해서 L 플러스 L 마이너스에다가 뒤에 시험함수 F를 붙여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L 플러스 L 마이너스 뒤에 F를 이렇게 붙여서 해보면 지금 L 플러스만 보면 플러스 하바 2의 I 파이에다가 라운드 세타 플러스 I 코탄젠트 세타 라운드 파이잖아요. 근데 이때 요 뒤에 L 마이너스가 붙기 때문에 지금 요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죠. 요 편미분하는 곳에 L 마이너스 F가 각각 붙는 거죠. 그래서 이 식에다가 L-F를 넣어보면 지금 요게 L-F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복잡한 식처럼 보이는데 이거를 각각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거는 계속 상수인데 지금 여기 보면 이 L-가 마이너스 하바를 갖고 있잖아요. 요 마이너스 하바. 그래서 이거를 밖으로 빼줘서 하나의 식으로 묶어준 다음에 이 각각의 이거를 계산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이너스 하바로 빼서 마이너스 하바 제곱 이 I 파이 한 다음에 다 묶어서 다음과 같이 나타냈습니다. 이 라운드 세타에 요거가 한번 걸리고 그 다음에 요거가 한번 또 걸리죠. 그리고 이 뒷부분에서는 라운드 파이에 요 앞에 있는 2의 마이너스 I 파이와 라운드 F 라운드 세타가 걸리고 요 뒤에서는 요게 또 걸리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거 각각의 편미분을 각각 해줘서 정리를 하면 지금 이 색깔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노란색 부분인 이 부분의 세타로 미분한 값이 바로 이 값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 주황색 부분, 이 부분을 세타로 미분한 값이 편미분한 값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코탄젠트를 세타로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세타이기 때문에 이 앞에 플러스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초록색 부분은 이 부분 그리고 이 하얀색 부분이 이렇게 두 개의 항으로 이제 미분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분을 다 한 값이고 저기서 자세히 보시면 앞에 2의 마이너스 i파이의 항이 각각 모든 항이 2의 마이너스 i파이의 값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앞으로 빼줘서 묶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걸 앞으로 빼주게 되면 2의 i 파이에다가 2의 마이너스 i 파이가 곱해지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의 값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요 값과 요 값이 라운드 f 오브 라운드 파이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로 묶어줄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값과 이 값이 상쇄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이때 아까 이거를 두 개를 하나로 묶었는데 이 코시컨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코탄젠트 제곱 세타는 1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 요 값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미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임의의 함수 f를 붙였잖아요. 그래서 여기 식에서도 이 f 값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f의 값을 다 빼고 정리를 하면 저희가 앞에서 이 문제가 요구했던 4.131번의 식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B번입니다. 4.129와 4.131번으로부터 4.132번을 유도하라라는 문제로 이게 4.129번 그리고 이게 4.132번 그리고 아까 A번에서 구한 값이 4.131번씩이죠. 그래서 요거와 이걸 이용해서 이거의 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L제곱의 값은 저희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은 저희가 앞에서 구했고 이 LZ의 값도 저희가 알기 때문에 이 LZ의 제곱만 저희가 계산을 해주면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 L제곱의 값을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L제곱의 값을 한번 보면 마이너스 하바제곱, 라운드 제곱, 오브, 라운드 파이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 뒤에서 마이너스 하바 LZ의 값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아니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I 하바. 맞죠? 그래서 이제 이 L제곱은 L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LZ의 제곱 마이너스 하바 LZ 이거를 이제 다 해가지고 정리를 해주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는데 이때도 요 값이 같은 거는 똑같이 묶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세하게 보면 요 값과 요 값을 묶어줄 수가 있고 요 값과 요 값은 상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와 이거를 묶어주면 코탄젠트 제곱 세타 플러스 1이 되는데 이건 코시커트 제곱 세타로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코탄젠트는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 코시컨트는 사인 세타분의 1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는데 근데 저희가 구한 이 식이 앞에서 문제가 요구하는 4.132번의 식과 같아야 합니다. 자세하게 보시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은 같은데 여기 부분의 식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직접 이렇게 사인 세타에다 편미분을 한번 해주고 라운드 세타에 이제 세타에 대해서 편미분을 한번 더 해줬을 때 이 값이 나오면 이 두 개식이 같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의 계산을 한번 해보면 먼저 사인 세타가 앞에 있고 사인 세타를 세타로 나누면 코사인 세타에다가 뒤에 그대로 붙고 더하기 사인 세타에다가 이거를 세타로 미분한 값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밖으로 빼놓은 사인 세타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이 값이 나오는데 이 값은 저희가 구한 이 부분의 값과 같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문제에서 구하라는 4.132번의 식이 저희가 위에서부터 식을 대입해서 계산해온 값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4.27번 문제입니다. 질량이 M1과 M2인 두 입자가 질량이 없는 길이 A인 강체 막대기의 양 끝에 매달려 있고 이 개가 질량 중심인 CM에 대해서 3차원에서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습니다. 이때 A번은 강체 회전자의 허용된 에너지가 다음과 같음을 증명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문제에서 말한 강체 회전자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릴 수 있고 먼저 이 어떤 회전자이기 때문에 가운동량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운동량
한번 살펴보면 이 L은 R 크로스 P고 이때 P가 MV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공동량인 L은 I 오메가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떠한 에너지, 해밀토니안이죠? 이거는 V가 0일 때는 운동에너지의 값만 가지게 되는데 이 강체 회전자의 운동에너지를 한번 나타내보면 이 M1의 질량을 가진 요 물체는 2분의 1 M1 V1 제곱이고 요 M2의 질량을 가진 이 물체는 2분의 1 M2 V 제곱 V2의 제곱의 에너지를 갖겠죠. 그래서 이거의 합을 이 회전자의 운동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V가 R 오메가, 이 오메가는 어떠한 이게 묶여 있는 거니까 이거의 어떠한 속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V는 R 오메가라고 나타낼 수 있고 결국에 V1을 R1 오메가, V2를 R2 오메가라고 나타내서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오메가 제곱을 제곱이 이 양쪽에 모두 포함하고 있으니까 하나로 묶어주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는데 이때 M1, R1이 M2, R2와 같을 때 이 A는 R1 더하기 R2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이때 A가 어떠한 막대기의 길이 그리고 R1은 이 질량 중심으로부터의 이쪽 거리, R2는 이쪽 거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A는 R1 플러스 R2라고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뭐 R2가 A-R1이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식을 통해서 R1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R2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한 R1과 R2 값을 원래 식에 다시 돌아가서 여기다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고 이때 분모가 같기 때문에 그냥 더해주고 어떻게 계산을 하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 앞에서 이 I라고 했던 이게 어떤 회전 관성 모멘트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는 그냥 I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물체에 대한 운동 에너지를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이라고 나타낼 수 있는데 아까 저희가 앞에서 L은 I 오메가다라고 쓸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라지 L로 표현을 해보면 이 I분의 L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떠한 이게 어떤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에너지에다가 어떤 임의한 함수를 이렇게 곱해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이때 이 L제곱에 어떠한 아이겐 펑션이 곱해지면 그때 아이겐 밸류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L제곱의 아이겐 밸류가 하바제곱 L 플러스 1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에너지를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고 이때 우리가 원하는 에너지는 이 N에 대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L에다가 N을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다음과 같이 이 N에 대한 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개의 규격화된 고유함수는 무엇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고유함수는 아이겐 펑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N이 이 I분의 L제곱이고 그리고 L제곱의 아이겐 펑션이 하바 제곱 L 플러스 1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라고 앞에서 구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 L제곱의 아이겐 펑션이 앵귤러 이퀘이션의 아이겐 펑션과 같죠. 근데 이때 앵귤러 이퀘이션의 아이겐 펑션은 구면조화 함수
이때는 y는 L, M 이렇게 썼었는데 지금 저희는 이 L을 N으로 썼기 때문에 y, N, M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게 이 앵귤러 이퀘이션의 아이겐 펑션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개의 고유함수가 이 구면조함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m의 m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n부터 n까지의 값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n부터 1, n 이런 식으로 이 사이에 있는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거의 개수는 결과적으로 2n 플러스 1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준위 겹침은 결과적으로 2n 플러스 1개가 됩니다. 세 번째로 10번은 이 개에 대한 어떤 스펙트럼을 예상하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어떤 스펙트럼의 에너지 그거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어떠한 높은 한 단계 높은 곳의 에너지에서 그 밑에 단계 에너지를 뺀 값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아까 1번 문제에서 이 n에 대한 값을 구했죠. 그래서 지금 이의 j 플러스 1과 이의 j는 여기 n에다가 각각 j 플러스 1과 j를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전개를 할 수가 있고 요 가로 내부를 계산을 하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에너지는 하누라고 나타낼 수 있는데 이 어떠한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이러한 에너지의 차이는 하누 j 플러스 1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근데 이때 하는 이파이 하박의 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식을 이러한 값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두 식이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서 지금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 누의 값, 요거의 값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을 구했는데 문제에서 주어진 답처럼 누 j에 대해서 나타내려고 하면 지금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B번 문제입니다. D번 문제죠. D번은 어떠한 일산화탄소의 회전 스펙트럼의 일부분을 그림 4.13에 나타냈고 이웃한 선 사이의 진동수 간격을 구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진동수 간격을 구하고 그거로부터 원자 사이의 거리인 A를 구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탄소의 12 동위원소 이거와 이 16호의 이 질량을 한번 먼저 찾아보면 이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탄소 동위원소의 질량은 12톨턴 그리고 산소는 16톨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톨턴의 값은 1.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kg의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떠한 두 원소의 질량을 알았죠? 근데 이게 아까 일산화탄소의 회전 스펙트럼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떠한 C의 값과 O의 값이 이런 식으로 연결돼서 회전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관성 모멘트인 I를 한번 구해보면 C의 질량 더하기 O의 질량 그리고 C의 질량과 O의 질량의 곱과 요거 사이에
요거 사이의 거리, 이 a의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이거의 값에 이 식에다가 각각의 값을 넣어서 계산을 하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값이 나오는데, 아까 요 돌턴은 이러한 값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이걸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1.13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6kg에다가 a제곱을 곱한 값이 회전 관성의 값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진동수의 간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떠한 진동수의 간격은 한번 살펴보면, 지금 저희가 진동수를 아까 10원에서 구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2에다가 2를 넣고 그 다음에 1을 넣어서 이 두 개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면 그게 진동수의 간격이겠죠. 그래서 이거의 두 개 차이를 한번 구해보면 2파이 i 분의 하바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떠한 진동수의 간격은 모두 2파이 i분의 하바의 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책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지금 간격이 10, 30, 50, 70 이렇게 어떠한 20cm-1승의 간격으로 나타내는데, 그 간격 안에 이 스펙트럼의 간격을 그러니까 지금 그림을 한번 대충 그려보면 파란색 이런 식으로 10, 30, 50 이런 식으로 뭔가 20cm-1 이런 간격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고, 스펙트럼의 그림을 보면 뭔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요 지금 가장 낮은 부분, 내려오는 부분 요 사이의 간격, 지금 이 사이의 간격이 이 값을 갖는다는 것을 지금 저희가 아까 구했잖아요. 모두 같다, 이 간격이. 그런데 요 한 칸 20cm-1제곱 요만큼의 길이 안에 요 간격이 총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하나의 간격을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간격을 구하기 위해서는 20cm-1 요 값을 5개로 나눈 값이 결과적으로 이 델타 누의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 값을 헤르츠로 바꾼 값을 갖고 싶기 때문에 이 3 곱하기 10의 10제곱 cm/s를 곱하면 결과적으로 진동수의 간격이 1.2 곱하기 10의 11Hz의 값을 갖는다는 것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떠한 델타 누의 값이 다음과 같고 그 값이 1.2 곱하기 10의 11Hz다 라고 쓸 수가 있는데, 이때 저희가 앞에서 구했던 요거의 값을 집어넣어서 A를 구해보면 다음과 같이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제가 여기 뒤에를 안 썼네요. 그래서 지금 이 식을 한번 보면, 지금 제가 여기 식을 생략을 해서 그런데 a 제곱이 하바 2파이 그 다음에 어떤 헤르츠 값과 그리고 1.13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6kg 이잖아요. 여기다 루트를 씌운 거니까 지금 여기 빠진 값이 지금 요 값이 빠졌죠. 그래서 이거의 값에다가 루트를 씌워줘서 a를 구하면 결과적으로 1.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 미터 이 값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4.30번 문제입니다. 전자가 다음의 스핀 상태에 있을 때 A번 규격화 상수를 결정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A번에서는 규격화 상수 A를 구해라 라는 문제인데 이때 규격화는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스핀의 대거 곱하기 스핀 1의 값을 가져야 되는데 이때 스핀의 대거 어떠한 행렬의 대거 값은 어떤 행렬의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을 트랜스포즈한 값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선 여기에 복수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스핀의 스타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거를 트랜스포즈를 하게 된다면 이 행이 열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핀 대거에 스핀을 곱하면 A는 상수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고 대거 값과 그냥 스핀 값 이렇게 하면 이거와 이거 값의 곱과 이거와 이게 값의 곱의 합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절대값 제곱 곱하기 25가 1의 값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A 절대값 제곱이 25분의 1, 그래서 A는 5분의 1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SX, SY, SZ의 기대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SX의 기대값을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값은 다음과 같은 식을 계산을 하면 X의 기대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때 SX의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위에서 구한 A의 값과 이 대거의 값 그리고 SX 그리고 스핀 이렇게 두고 계산을 해보면 먼저 이 상수를 다 빼고 행렬만 이렇게 남겨보면 지금 행렬이 총 3개가 있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고 이거 해도 상관없는데 이거와 이거 먼저 계산을 하고 이거를 구해보도록 하면 먼저 이거랑 계산을 하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거와 아까 뒤에 남겨둔 이 나머지 하나의 행렬을 계산을 하면 4 곱하기 3i 더하기 마이너스 3i 곱하기 4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행렬의 곱이 결과적으로 0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SX의 기대값은 0의 값을 가집니다. 두 번째로 SY의 기대값을 구해보도록 하면 SY는 다음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스핀 대거와 스핀 사이에다 넣으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죠. 지금 이 식은 앞에서처럼 요 상수를 다 빼고 행렬만 뒤로 남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계산을 먼저 하면 이렇게 요렇게 곱한 값이 여기 오고 요렇게 곱한 값이 여기가 오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고 이거의 계산은 4i 곱하기 3i 더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4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나타내면 결과적으로 SY의 기대값은 마이너스 25분의 12 하바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S제곱의 SZ의 기대값은 SZ가 다음과 같은 식을 가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값을 먼저 계산을 하면 요거와 이거와 이거의 곱을 더한 값, 이거와 이거의 값을 더한
값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이 행렬과 이 행렬을 곱해보면 결과적으로 9-16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SZ의 기대값은 마이너스 50분의 7 하바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10번은 불확정도 시그마 SX와 시그마 SY, 시그마 SZ의 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시그마 X는 X제곱의 기대값에 X의 기대값의 제곱 루트 씌운 값 이러한 값과 같잖아요. 근데 저희가 앞에 B번에서는 요 부분의 기대값만 구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시그마 S, 요 세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X 제곱의 기대값, SY 제곱의 기대값, SZ 제곱의 기대값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이 각각의 제곱의 값을 구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 뒤에 부분은 단위 행렬 i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4분의 하바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요 sx, sy, sz 각각의 제곱은 결과적으로 다 4분의 하바 제곱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 기대값을 구할 때 어떠한 값의 기대값은 대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지금 가운데에 들어있는 값이 모두 상수인 4분의 하바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기대값만 구하면 이 뒤에 나머지의 기대값도 모두 같은 값을 갖겠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X 제곱의 기대값을 구해보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상수를 앞으로 빼고 행렬의 계산만 해주면 결과적으로 4분의 하바 제곱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곱의 기대값은 x, y, z 다 4분의 하바 제곱의 값을 가지게 되고, 이걸 이용해서 시그마 x, 시그마 y, 시그마 z를 계산을 해보면 이거는 4분의 하바 제곱, x, s, x는 아까 기대값이 0이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분의 하바, 시그마 y는 4분의 하바 제곱에다가 아까 s제곱, sy의 기대값이 25분의 12 하바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고, 이걸 정리를 하면 결과적으로 50분의 7 하바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그마 y는 4분의 하바 제곱 마이너스 아까 SZ가 50분의 7 마이너스 50분의 7이었죠? 아까 여기 y에서 이건 여기 sy 값이 마이너스가 나왔지만 제곱을 했기 때문에 플러스의 값을 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sz의 값이 원래는 마이너스 50분의 7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제곱을 했기 때문에 양수의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계산을 하면 결과적으로 시그마 z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25분의 12 하바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D번.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음과 같은 3개의 시그마의 값을 구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불확정성 원리가 만족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근데 이때 이 불확정성 원리를 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앞에서 그 어떤 식이었죠? 그 LX, LY, LZ의 X제곱, Y의 제곱이 2분의 하바의 LZ 핫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라는 거를 저희가 앞에서 4.100번 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이 ly의 값에 sx, sy, sz의 값을 넣어서 계산을 하면 불확정성 원리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그마 sx 곱하기 시그마 sy를 해보면 아까 제가 식을 지웠죠? 시그마 저희가 앞에서 아까 구한 시그마 s 어떤 값 시그마 s 어떤 값의 곱은 2분의 하바의 절대값 s 네모세모 동그람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그마 sx에다 시그마 sy를 곱한 값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해서 100분의 7 하바 제곱이 나왔는데 이거의 제곱의 값이 2분의 하바의 sz의 기대값의 절대값을 곱한 값보다 이제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sz의 기대값은 저희가 아까 마이너스 50분의 7 하바였는데 이때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절대값의 값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50분의 7 하바의 값을 2분의 하바에다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는데 요 앞부분과 요 뒷부분의 값이 같기 때문에 만족한다고 할 수 있고 sy, sz를 한번 살펴보면 이거의 곱은 50분의 7 하바, 25분의 12 하바를 곱해서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는데 이때 이거의 값이 2분의 하바의 sx 절대값 sx 기대값의 절대값의 2분의 하바를 곱한 값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이때 이 값이 0이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변 쪽은 0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거가 당연히 0보다 크기 때문에 이거는 불확정성 원리를 만족한다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시그마 sx, sy, sz, sx의 값을 한번 살펴보면 이 각각의 곱은 요 두 개의 값의 곱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50분의 12 하바 제곱이 나오고 이때 요 값은 마이너스 50분의 12 하바였는데 이거의 절대값과 2분의 하바를 곱하면 좌변과 우변이 동일한 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불확정성 원리를 만족하기 때문에 이 D번의 값 문제에서 이 모든 세 개의 불확정성 원리가 일관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4.32번 문제입니다. 4.32번의 A번은 SY의 고유값과 고유 스피너를 구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이때 고유값을 구하기 위해선 이 특성 방정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 SY의 고유값을 구하기 때문에 우선 SY의 값은 다음과 같고 그리고 디터미넌트 sy 마이너스 람다 i가 결과적으로 0의 값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sy가 다음과 같고 아까 i가 1, 0, 0, 1 이러한 행렬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차이를 나타내주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터미넌트를 계산을 해주면 요거의 값의 제곱 빼기 요거의 값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고 이 식이 결과적으로 0의 값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람다 제곱이 4분의 하바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람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하바이기 때문에 고유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하바 이렇게 두 개의 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고유 스피너를
구하기 위해서 어떠한 스피너를 알파, 베타, 다음과 같이 나타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써보면 이 어떠한 SY에다가 고유 스피너를 곱하면 어떠한 고유값 아이겐밸류 값에다가 이 고유 스피너를 곱한 이러한 형태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아이겐밸류가 2분의 하바일 때, 그리고 아이겐밸류가 마이너스 2분의 하바일 때,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플러스 2분의 하바일 때는 이거의 계산을 해보면 0에 알파 곱하고 마이너스 i에 베타 곱한 게 i 하바여야 되죠. 2분의 하바 알파 이렇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베타는 알파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베타는 i 알파라고 나타낼 수가 있죠. 근데 이때 저희가 이제 임의의 고유의 스피너를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이것도 규격화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규격화를 해보면 알파 절대값 제곱 플러스 베타 절대값 제곱이 1의 값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 아이겐밸류가 2분의 하바일 때 베타는 i 알파라고 저희가 이렇게 구했기 때문에 이 값을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면 결과적으로 알파의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 절대값 알파의 제곱이 2분의 1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알파는 루트 2분의 1의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죠. 알파의 값이 이거고 베타의 값은 i 알파이기 때문에 베타는 루트 2분의 1의 i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서 y에 대한 업스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람다가 마이너스 2분의 하바일 때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베타가 마이너스 i 알파의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규격화해서 1의 값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베타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결과적으로 알파가 루트 2분의 1의 값을 가지게 되고, 이때 베타는 마이너스 i 루트 2분의 1의 값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 다운스핀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B번은 일반 상태의 스핀에 있는 입자에 대해서 SY를 측정하면 어떤 값을 갖고 각각에 대해 어떤 확률을 얻는가, 그리고 이 확률을 더했을 때 1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저희가 아까 A번을 풀면서 2분의 하바의 값을 가질 때, 람다가 2분의 하바의 값을 가질 때 다음과 같은 스핀,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하바의 값을 가질 때 다음과 같은 스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일반 상태의 람다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 일반 스핀 상태는 요 업스핀과 다운스핀의 선형결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값의 요 값과 어떠한 값의 이 다운스핀 요거를 곱한 다음에 더해준 값이 다음과 같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A번에서 구한 요 식을 넣어서 이제 정리를 해주면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은 값을 갖게 되고, 이 값이 A, B의 값이어야 되기 때문에 A는 이렇게 C, D에 대한 어떠한 방정식처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원하는 값은 이 C와 D의 값이기 때문에 이 연립방정식을 이용해서 C와 D의 값을 구해주면 C와 D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상태의 스핀, 따단 이렇게
저희가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SY를 측정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때 람다 2분의 하바일 때, 람다 2분의 하바는 요 스핀이죠. 이 람다 2분의 하바일 때의 확률이 요 앞에 이 상수의 제곱, 절대값의 제곱과 같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고, 그리고 람다가 마이너스 2분의 하바일 때의 확률은 요 d 절대값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률은 다음과 같죠. 그리고 이 두 개의 확률의 합이 1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합이 1이 나온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걸 계산을 해주면 이거가 절대값의 제곱이기 때문에 하나는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한 값과 그냥 아닌 값의 곱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식에서의 A, B는 아까 A, B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데, 이건 규격화에 의해서 A제곱 B제곱이 1이다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부분의 값이 규격화에 의해서 1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확률의 합이 1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번 SY 제곱을 측정하면 어떤 확률로 얻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SY 제곱의 값을 한번 구해보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고, 이거를 이제 한번 고유값을 한번 아이겐밸류를 한번 구해보면 디터미넌트 SY 제곱 마이너스 람다 i가 0의 값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디터미넌트의 계산을 해보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람다가 4분의 하바 제곱의 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에 이 4분의 하바 제곱 마이너스 람다의 전체 제곱의 값이 0이기 때문에 이 내부의 값이 0이 나와야지 결과적으로 이 식이 0이 나오니까 람다는 이 하나의 값만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람다가 4분의 하바 제곱인데 고유 스피너를 이제 알파, 베타라고 두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 베타의 어떤 스피너를 줘가지고 다음과 같은 식을 쓴 다음에 한번 살펴보면 지금 이 알파, 베타가 어떤 의미의 스피너여도 SY 제곱은 4분의 하바의 값을 가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행렬로 나타내긴 했지만 이건 단위 행렬이기 때문에 그냥 1의 값을 갖는다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4분의 하바 제곱에 어떤 스피너를 곱한 게 4분의 하바 제곱에 어떤 스피너를 곱한 거기 때문에 이 알파, 베타가 어떤 값을 넣어도 이 양쪽이 동일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SY 제곱을 측정했을 때 이 아이겐 밸류인 4분의 하바 제곱을 얻을 확률이 1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4.33번 문제로 임의의 방향 요 R을 향하는 스핀 강운동량의 성분을 표현하는 행렬 SR을 만들고 이 SR의 고유값과 고유 스피너를 구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사실 책에는 여기가 I, J, K라고 써져 있는데 요거랑 이거랑 같기 때문에 문제 풀기 편하게 X, Y, Z로
나타내 주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는 이 R방향, 이 R방향을 향하는 SR을 해보면 이 SR은 어쨌든 이 S에다가 R의 단위 벡터를 내적한 값과 같죠. 왜냐하면 이거는 R의 값을 가지고 있는 S의 값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내적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식을 전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또 s.r s.ry, s.rz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마찬가지로 아까 이 s.r 햇이 sr이었던 것처럼 이거는 sx고 요거는 sy, 요거는 sz의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식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x, sy, sz의 값은 요 밑에 적어놓은 값이기 때문에 이거의 값을 넣어서 이제 요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각각의 행렬의 합이기 때문에 그냥 요거랑 요거랑 이거 다음 값이 여기고 이거의 합이 여기, 이거의 합이 이쪽에, 요거의 합이 0 더하기 0 더하기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이렇게 해서 다음과 같이 하나의 행렬로 나타낼 수가 있고, 지금 보시면 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i 사인 파이, 코사인 파이 더하기 i 사인 파이는 2의 마이너스 i 파이와 2의 i 파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SR이라는 행렬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SR의 행렬을 구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거의 고유값과 고유 스피너를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의 고유값을 구하기 위해서 디터미넌트 SR-람다 i가 0이라는 식을 이용해서 람다인 고유값을 구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디터미넌트를 한번 해보면 이 i가 단위 1, 0, 0, 1이기 때문에 이 SR에다가 마이너스 람다를 빼주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고, 이 디터미넌트의 계산은 요거와 이거의 곱을 빼주는 것이기 때문에 식을 다음과 같이 전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자세하게 보시면 이거 두 개가 같기 때문에 상쇄가 되고 요렇게 값이 남게 되는데 이 값은 결과적으로 1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람다 제곱이 4분의 하바 제곱의 값이 돼야 이 식이 0이 나오겠죠. 그래서 람다 제곱이 요런 값을 가지기 때문에 람다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하바의 고유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고유 스피너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임의의 스피너를 알파 베타라고 두고 식을 써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죠. 어떠한 값에 이 고유 스피너를 곱한 것은 이 고유값 곱하기 고유 스피너를 곱한 값과 같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통해서 지금 이 앞에 있는 요거의 값을 약분을 하고 요거 코사인 세타 알파 더하기 사인 세타 2의 i 파이 베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요런 값이 나온다고 쓸 수가 있는데, 이때 만약에 지금 약분을 해서 그렇지 이 람다가 2분의 파이, 2분의 하바일 때는 여기가 플러스 람다가 되고, 만약에 고유값이 마이너스 2분의 하바였다면 요 값이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람다가 2분의 하바일 때는 요 값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이 값을 베타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요 밑에 있는 2의 마이너스 i 파이를 다음과 같이 올리고, 그리고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2 사인 제곱 2분의 파이, 그리고 사인 세타를 2 사인 2분의 세타,
코사인 2분의 세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식을 여기다가 넣어서 정리를 해주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베타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스피너가 규격화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알파 제곱, 알파 절대값 제곱 플러스 베타 절대값 제곱이 1의 값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베타의 값을 저희가 알파에 대해서 이제 구해놨기 때문에 이 식에다가 베타를 대입해서 정리를 한 값이 1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제곱을 해주면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이때 이 위의 값은 1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1의 값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알파 절대값 제곱이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의 값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알파는 코사인 2분의 세타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알파의 값을 구했기 때문에 베타의 값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고유값이 2분의 하바일 때 어떠한 고유 스피너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는 것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유값이 마이너스 2분의 하바일 때는 여기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알파가 되기 때문에 베타가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는 2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 사인 세타는 2 사인 2분의 세타, 코사인 2분의 세타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 식에다 넣어서 대입을 해주면 다음과 같이 가장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유 스피너가 규격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만족해야 하고, 이 베타의 값을 여기다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이 분자의 값이 결과적으로 1의 값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이 1의 값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알파 절대값 제곱이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여야 되기 때문에 알파는 사인, 제가 코사인 제곱 세타 2분의 세타를 했나요? 절대값, 알파 절대값 제곱이 사인 제곱 2분의 세타여야 하기 때문에 알파는 사인 2분의 세타, 그리고 베타는 이러한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람다가 고유값이 마이너스 2분의 하바일 때는 어떠한 고유 스피너가 다음의 값을 갖는다는 것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4.36번 문제는 어떠한 정지한 진자가 진동하는 자기장이 다음과 이 안에 있다고 합니다. 이때 B0와 요거의 값은 상수이고, 이 자기장은 지금 K-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떠한 Z축을 향하는 자기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A번은 이 개의 해밀토니안 행렬을 구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이때 어떠한 해밀토니안 값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죠. 이거는 감마 B.S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때 이 b의 값이 문제에서 주어진 이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SZ가 되는 이유는 이 자기장 자체가 Z축을 향하는 자기장인데 이거와 S를 내적을 했기 때문에 SZ의 값을 결과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SZ의 값은 저희가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식을 넣어서 이제 계산을 해주면 이 개 해밀토니안이 다음과 같은 행렬을 가진다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B번은 어떤 전자가 t가 0에서 x축에 대해 윗방향 스핀을 갖는 상태에서 시작을 할 때 나중 시간에 스핀 t를 구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때 t가 0일 때 어떤 스핀은
업스핀만 가지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때 x에 대한 일반형 스핀이기 때문에 x에 대한 업스핀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는데 요거의 값은 4점 식 4.151번을 통해서 이거의 값이 이러한 행렬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t가 0일 때 x축으로 업방향의 스핀을 갖는 상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어떤 t가 0일 때가 아니라 그냥 이 스핀이 t에 대한 값 요거의 값을 지금 저희가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AT, BT 이렇게 두었을 때 이 t 값이 0일 때는 이 a0, b0가 루트 2분의 1의 값을 서로 갖는다고 이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러한 어떠한 시간에 의존하는 슈레딩거 방정식을 이렇게 나타냈을 때 요 스핀 여기에 있는 스핀의 값을 지금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그리고 요 해밀토니안은 아까 A번에서 이렇게 구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식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의 행렬을 먼저 계산을 해보면 요 부분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요 행렬이 요거의 값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I 하바 라운드 A 라운드 T가 마이너스 요거의 A의 값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I 하바를 넘기고, 그리고 이게 지금 A는 어떠한 t에 대한 값이기 때문에 지금 원래 편미분으로 써놨는데 이걸 전미분으로 바꿔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전미분으로 바꿔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지금 저희가 a 값을 구하고 싶기 때문에 요 밑에 있던 dt를 우변으로 옮기고, 그리고 요 우변에 있던 a를 좌변으로 옮겨서 다음과 같이 식을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 a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양변을 적분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양변을 적분을 해주면 이 a분의 1을 a로 적분하면 lna고, 그리고 이 부분의 값은 상수고, 코사인 오메가 t를 t에 대해서 적분한 것이기 때문에 오메가분의 사인 오메가 t, 그리고 적분상수 c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ln a를 그냥 a로 바꾸기 a로 바꾸려면 이걸 다 e의 지수에다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e의 ln a, e의 지수에다 이렇게 다 식을 올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at의 값을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e의 c, 그리고 어떠한 위에 t가 들어가 있는 이러한 식,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초기 조건이 있었죠? t가 0일 때 a0가 루트 2분의 1의 값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식에서 t에다 0을 넣어도 루트 2분의 1의 값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t에 0을 넣었을 때 a0가 EC 곱하기 E0인데 이게 요거의 값을 가져야 된다. 근데 이건 1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게 루트 2분의 1의 값을 가지고 지금 요 식에서 어떠한 e의 적분 상수 제곱인 값을 구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AT는 다음과 같은 식을 갖는다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번째로 B 부분을 구해보면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을 해야 되겠죠? 아까 이 식에 의해서 요거와 이거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을 해야 됩니다. 이때 B도 T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전미분으로 써도 되겠죠? 그래서 dB, dt 이렇게 나누고 여기에 있던 B가 왜 없죠? 제가 안 썼나? B 여기 우변에 있던 B를 또 넘겨줘서 B분의 1을 B에 대해서 적분하고 이 식을 T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또 적분상수가 하나 또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B의 값을 결과적으로 구하기 위해서 다 E의 위 제곱 부분에다가 다 올려주게 된다면 다음과 같이 식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지금 요 E의 적분상수 제곱 요 부분은 저희가 구할 수가 없는데 여기서도 초기 조건 t가 0일 때 b0가 루트 2분의 1의 값을 가져야 된다. 이걸 이용해서 풀게 되면 b0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이 값이 루트 2분의 1의 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t 부분도 다음과 같이 저희가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애초에 처음에 저희가 AT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어떠한 T에 대한 스피너 A, B, T, T, B, T 이렇게 나타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이 스핀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C번은 Sx를 측정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하바를 얻을 확률을 구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식이 있을 때 지금 Sx를 측정했을 때잖아요. 그래서 이 X에 대한 업스핀과 어떤 X에 대한 다운스핀의 선형결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다음과 같은 식으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X에 대한 어떤 업스핀과 다운스핀의 선형결합이 저희가 B번에서 구했던 이 스핀의 값과 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 X에 대한 업스핀과 다운스핀은 151번씩에 있는 것을 이용해서 이제 전개를 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요거 두 개의 스핀에 공통적으로 루트 2분의 1의 값이 들어있고 그리고 이제 이걸 빼가지고 이렇게 하면 다음과 같이 행렬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 두 행렬의 합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근데 이거의 값이 이거의 값과 같아야 된다. 그 결과적으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러한 값을 가지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이러한 값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이너스 2분의 하바를 얻을 확률이잖아요. 마이너스 2분의 하바의 고유값을 갖는 건 다운스핀이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하바를 얻을 확률 P라고 나타내면 이거의 확률은 베타 절대값의 제곱을 이제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따라서 저희가 원하는 건 베타의 값을 구해야 그 확률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베타이기 때문에 이 두 식을 빼주면 알파는 상쇄되고 이 베타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오일러 정리를 사용해서 베타를 코사인과 사인의 함수로 이제 바꿀 수가 있는데 오일러 정리를 사용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식을
전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코사인 부분은 이렇게 상쇄가 돼서 결과적으로 이 베타는 이 I 사인의 이런 값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베타는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확률의 값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하바를 얻을 확률은 이 베타 절대값의 제곱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이 Sx를 측정했을 때 람다가 마이너스 2분의 하바의 값을 가질 확률이 요거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본 문제는 Sx가 완전히 뒤집히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장의 크기 B0의 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이때 Sx가 완전히 뒤집힌다는 거는 어떠한 다운스핀의 값을 갖는다는 거고, 그리고 완전히 뒤집힌다는 것은 뒤집힐 확률이 1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떠한 다운스핀 요거를 가져야 되니까 어떠한 아이겐밸류는 마이너스 2분의 하바겠죠. 그리고 이거가 나올 확률이 결과적으로 1이 돼야 되는데, 아까 이거가 나올 확률은 저희가 이 절대값 베타의 제곱을 이렇게 쓸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거의 값이 결과적으로 1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절대값 사인 제곱이기 때문에 루트를 이렇게 씌워주면 사인 요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의 값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인 함수를 한번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1과 마이너스 1의 값을 갖는 것은 여기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이때 n은 짝수가 되면 0이 되니까 1, 3, 5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홀수의 값.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B0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나타내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때 가장 최소한의 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n은 가장 작은 값인 1의 값을 가져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때 sin 오메가 t는 똑같이 어떠한 사인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1부터 1의 값을 가지는 어떠한 뭔가에 진동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함수인데, 이때 잘 생각을 해보면 B0가 가장 작은 값을 가지려면 이 분모에 큰 값이 들어가야 B0가 작은 값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sin 오메가 t는 1의 값을 가져야지 B0가 가장 작은 값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n의 1 sin 오메가 t가 1이 된다라고 해서 계산을 하면 결과적으로 가장 최소한의 장의 크기는 감마분의 파이 오메가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상으로 문제풀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